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접고 하이 진하. 자, 오늘은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었던 게 로마 공화정이 어떻게 성립하였는가, 그리고 로마 공화정의 구조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고, 공화정의 구조에 따라서 점점 평민들이 발전하게 됐고, 상공업 발달하면서 여러 군대의 핵심이었던 중장보병, 이따만한 철갑을 두른 그 보병들을 될 수 있는 평민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그 사람들의 평민들의 권한이 확대되어 나갔다. 이 확대되어 나갔다가 시험의 포인트인데,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여기에 나와 있었던 확대해 나갔다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었다. 호민관이 선출되고 평민회가 만들어지고 시비표법이 만들어지고 리키니우스법이 실행되고 호르텐시우스법이 실행되고, 그래서 이렇게 공화정 내에서 평민들의 권한과 귀족들의 권한이 서로 견제하면서 잘 적응해 나가고 있다가 이 포에니 전쟁 때 대거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막대한 수의 중장보병을 장악하고 있었던 평민들이 전쟁에 나가게 됐다. 근데 이 전쟁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3차에 걸쳐서 전쟁이 길어지게 되면서 평민들이 전장에서 죽기도 했고요. 그리고 평민들의 땅이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게 되면서 자신들의 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자영농이라고 하죠. 자영농. 이 자영농 세력들이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죽거나 다치고 땅이 황폐화되면서 점점 몰락하게 됐고요. 거기다가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땅을 얻게 됐어. 근데 그 얻게 된 땅을 누가 가질 거냐? 평민들이 가지는 게 아니라 로마에서 유력한 출신의 가문들이 해외 정복한 지역의 땅덩어리를 자기네들이 가지게 되고요. 이 가지게 된 것을 일부 사람들한테 파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전쟁을 했기 때문에 노예들이 엄청나게 많았단 말이야.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로마 평민들에게 아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자기가 적은 금액으로 밥만 먹여도 일할 수 있는 노예가 아주 풍족했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새로운 땅덩어리에다가 노예들을 데리고 이제 농사를 짓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라틴어로 광활한 땅, 광활한 대지를 뜻하는 이 라티푼디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따지면 노예제 대농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예를 이용한 대농장을 이 포에니 전쟁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됐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사를 말할 때 라티푼디움이 만들어지게 된 건 굉장히 큰 일이에요. 더 이상 이제 평민과 귀족 간의 균등한 세력이 아니라 완전 역전돼 버렸죠. 자, 근데 라티푼디움이 만들어지게 되면서요, 노예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자영농들이 더 이상 설 곳이 없게 되니까 어떤 상황까지 생기냐? 자신의 평민의 지위를 버리고 노예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자유민인데 내 자유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책임을 내가 못 지겠어. 전쟁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망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자유를 이 라티푼디움이라고 있는 대동장을 가지고 있는 그 유럽자한테 나를 노예로 파는 거죠. 스스로를 먹여주니까, 재워주니까. 이렇게 해서 라티푼디움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건전했던 로마의 인구 체계나 권력 체계가 점점 되게 힘들어지게 되고요. 평민들의 열악함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민들의 권력을 커지게 하면서 유지되고 있었던 이 공화정이 점점 소수의 세력 가문, 소수의 권력 가문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렇게 나라가 위기에 처지면 언제나 이거를 개혁하려고 하는 개혁가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형제 개혁가, 바로 그라쿠스 형제 개혁이 있겠습니다. 그라쿠스 형제는요, 이제 형이었던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농지법이라고 해서 농지 그 크기를 상한선을 딱 정하는 거예요. 야, 너무 농지를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 불공평해. 상한선을 딱 정하고요. 그 이상 점유하는 사람은 국가에서 몰수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땅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빈민에게 분배하자라고 했었던 거죠. 여러분 어때요? 해결책일 것 같아요, 안 것 같아요? 굉장히 해결책이죠. 해결책인데 세상에 어떤 누가 자기 집안 대대로 내려와 있던 땅덩어리를 국가에서 몰수하겠다는데 가만히 있어? 안 가만히 있죠. 당연히 어떻게 됐겠어요? 암살당했죠. 암살당했어요. 자, 근데 이 형제가 대단한 게 형만 이렇게 빈민들을 위하려고 했었던 게 아니라 동생 출신 가이우스 그라쿠스라는 이 동생도 나타나게 되면서 형이 주장했던 그 농지법, 귀족들이나 유럽 가문들로부터 땅을 빼앗는 그런 땅의 상한선을 정하는 정책은 너무 위험하다. 그것 말고
우리 빈민들을 먹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곡물에 집중하는 법안을 통과하게 해야 됩니다. 이제 곡물법이라고 하는데 이 곡물법은 이제 먹는 그 쌀 같은 거 있죠. 이런 곡물 배급과 관련된 법안이었어요. 하지만 이 곡물법조차도 이 당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결국 쫓겨나게 되고요. 이 동생은 결국 가이어스 그라쿠스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과 동생이 이렇게 둘이 개혁에 실패하게 되면서 사회 혼란은 점점 극심해졌습니다. 누구 하나 평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고 집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놈이 계속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족파 출신과 평민파 출신이 나뉘어서 서로 맨날 주구장창 싸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 사회 혼란이 계속되면서 어쨌든 평민들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혼란이 계속되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을 때 스파르타쿠스의 난이라고 해서요. 당시에 이제 노예 검투사 출신 노예들이 당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정복 전쟁을 벌이러 갔었던 군대가 로마에서 없어짐에 따라서 이 로마 지역에 있었던 스파르타쿠스를 비롯한 검투사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몇 년 동안이나 로마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건도 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검투사 노예면은 되게 하층민인데 그 하층민 출신의 반란이 몇 년 동안이나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건 이 로마 공화정이 얼마만큼 쇠퇴했느냐를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혼란을 수습하려고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혼란이 계속되니까 평민들은 의지할 데가 없단 말이야. 선택권이 없어요. 내 땅은 망했기 때문에 자영동이 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노예가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찾은 게 뭐냐? 바로 군인입니다. 군인. 당시 군인의 세력하에 군인이 되면요,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하다가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그 군대를 이끌고 있던 장군들이 땅을 수여를 해주는 그런 이제 퇴직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해주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군인은 나라에 충성을 해야 되는데 그 나라에서 나를 전혀 케어하고 있지 못해요. 이런 개혁 같은 것도 계속 실패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보다는 나에게 직접 땅을 줄 수 있는 이 장군들에게 평민들이 의지하고 권한을 이제 지지하게 되면서 아주 유력한 군인 출신 정치가들이 로마 세력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디 많이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 한국도 군인 출신 정치가가 등장하게 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펼쳤죠. 자, 그렇게 해서 처음 이제 권력을 가진 군인 출신 카이사르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 같은 정치인들이 모여가지고요, 이 로마를 좀 유지할 수 있게 세 명의 머리라고 해서 삼두 정치라고 하는데, 삼두 정치 할 수 있는 1차 삼두 정치라고 해서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같은 사람들이 로마의 정치를 맡아서 막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해요. 암살을 당하고 나서 카이사르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다시 2차 삼두 정치를 주도하게 되고요.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디우스의 이제 삼두 정치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런 삼두 정치는요, 사실상 세 명의 권력가들이 서로 동맹을 맺어서 국가 권력을 독점한 상황이에요. 국가 권력을 독점. 그러니까 이전에는 집정관이라는 세력이 두 명이 서로 근무를 하다가 지금 삼두 정치가 세 명이니까 권력에도 분산된 거 아니냐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삼두 정치가 진행하게 되면서 이 세 명의 삼두를 견제하거나 좀 감시할 수 있는 기구 자체의 모든 권력 기구들, 원로원이라든가 민회라든가 아무것도 다 유명무실해지고요. 이 세 명의 권력자들의 서로 상호 간의 견제, 그리고 상호 간의 동맹에 의해서 모든 국가 권력이 장악된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때부터 이미 공화정은 마비가 된 거죠. 하지만 이 세 명이라는 사람들이 서로 견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화정이라는 테두리는 어느 정도 유지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삼두 정치에서 공화정이 멸망하는 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 둘 해서 한 명의 권력자가 남을 때, 그때는 더 이상 공화정이라고 할 수가 없죠. 권력이 독점된 형태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라는 사람이 2차 3두 정치를 하면서 서로 진행해 나가고 있었는데 레피두스라는 사람이 실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멀어졌어요. 두 명 남았죠.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남았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싸웁니다. 이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에 가서 클레오파트라와 연합을 해가지고 옥타비아누스에게 대항을 했고요.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군대를 이끌고 가서 서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유명했었던 전쟁의 한 가운데가 바로 유명한 전투 악티움 해전이라고 합니다. 좀 더 지도를 보면서 확인할 겁니다. 이 악티움 해전이 BC 31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BC 6세기부터 진행되어 왔었던 로마 공화정이 끝나고 새로운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이기거든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새롭게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실질적인 공화정이 이제 허구적인 공화정은 무너지고 옥타비아누스 1인의 실질적인 황제가 이끄는 정부 재정이 수립되게 되는 계기가 된 해전입니다. 악티움 해전이요. 자, 이렇게 해서 로마 공화정은 그 오랜 역사를 뒤로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 명의 황제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의 등장으로 공화정을 쇠퇴하게 됩니다. 여기서 로마가 멸망한 건 아니고요. 로마의 황제에 의한 정치 형태가 앞으로 쭉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프라인 때 만나서 로마의 황제가 지도하는 로마의 역사는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 거고요. 자, 그럼 마지막 확인으로 이게 뭡니까? 자, 껐다가 켜고. 자, 마지막 확인으로 공화정 쇠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화정의 쇠퇴. 로마의 대팽창 과정에서 유력자들이 넓은 땅을 차지하고 노예 노동을 이용한 라티푼디움 대농장을 경영하였습니다. 반면 자연 농민층은 토지를 잃고 몰락하여 빈민이 되었고요. 이들은 도시로 몰려들면서 도시가 이제 사람들이 많고 돈도 많으니까 거기 가서 막 구걸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길거리 가면 거지 천지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사회 불안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2세기 후반에 기원전 2세기 초반에 호민관이 된 그라쿠스 형제는요,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형이었던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농지법을 통해서 유럽자의 대토지를 소유를 제한한다고 발표하고 농민에게 토지를 재분배하였으며, 동생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공무법을 통해서 빈민들에게 곡물을 싼 가격으로 분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귀족들이 반대했다. 이후 로마는 귀족파와 평민파 사이에 권력 투쟁과 사회 불안이 심화되었고, 이 와중에 스파르타쿠스와 같은 노예 반란이 일어나게 됐는데, 스파르타쿠스의 난이 뭐냐? 이탈리아 카푸아 출신의 검투 노예였는데 기원전 73년 70명의 노예와 함께 검투사 양성소를 차출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기원전 71년 진압 과정에서 사망하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농민층을 사병으로 거드린 사사로운 병사, 국가 병사가 아니라 자신의 돈으로 직접 농민을 고용하여 군인으로 만든 거예요. 군인 정치가가 등장하여서 정치를 주도하는 3두 정치가 실시됐다. 1타 3두 정치를 주도하여 정권을 장악한 카이사르, 이 사람입니다. 대머리였나 봐요. 이런 일들을 했대요. 집정관이 되어가지고 국유지를 분배하고 갈리아 전쟁, 갈리아가 지금의 프랑스 지역, 그렇죠. 그걸 다행했다. 그러나 공화정을 붕괴할 것을 우려한 이 사람에게 권력이 너무 집중되는 거야. 그래서 좀 반대했던 한 사람이 이를 암살하게 됩니다. 이후 2차 3두 정치를 이끌던 카이사르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서요, 이 사람이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연합한 안토니우스 군대를 악티움 해전에서 기원전 31년, 중요합니다. 연도 외우라고 하지 않는데 이건 좀 외워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격파하면서 로마의 지배권을 장악하였다. 단 한 명이, 누가? 옥타비아누스가. 선생님 좀 펜을 좀 이상하게 쓰네요. 자, 아래 그라쿠스의 개혁에 관련된 사료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연설문. 들짐승도 저마다 보금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을 위해 싸우다 죽은 로마 시민에게는, 자, 이게 무슨 전쟁? 보헤니 전쟁. 햇볕과 공기밖에 없다.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아내와 자식도 데리고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다. 도시에서 떠돌아다녔겠죠. 병사들은 용감하게 싸웠고 용감하게 죽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재산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 시민은 이제 승리자이고 세계의 지배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로마 시민은 이제 자기 것이라고는 흙 한 줌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형제의 형이었죠. 이 사람이 나중에 무슨 법을 발의한다? 농지법. 하지만 결국 귀족들의 반발로 암살당한다. 자, 농지법은 임차할 수 있는 국유지의 상한선, 그러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국유지의 상한선을 요 정도 506개 룸 125헥타르라고 정한다.
이들은 아들의 명으로 한 명당 256에룸까지의 임차를 인정한다. 이 밖에. 다만 일가족 전체가 임차지의 1006에룸 250헥타르를 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목축용 가축수도 600마리로 상한을 한다. 1006에룸 이상의 토지를 임차하고 있는 자는 그것을 국가에 반환. 자, 이걸 누가 하겠냐고요. 용돈 5천으로 제한하면 10,000원 받던 친구들이 국가에 5,000원을 반환하겠습니까, 여러분? 국가는 반환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한다네요. 그런 다음 국가의 상설 실무위원회를 설치해 희망하는 농민에게 임차 농지를 재분배한다라는 법을 기원전 133년에 했지만 어떻게 됐다? 죽임을 당했다. 자, 이런 질문들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짧게 공화정이 어떻게 로마 공화정 어떻게 쇠퇴했는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뭐예요? 로마 제정, 황제가 다스리는 제정. 이 사람이 오타비아누스래요. 잘생겼죠? 굉장히 핸섬하고 잘생긴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황제가 됐고 또 로마의 문화는 어떤 것으로 가게 됐는지를 한번 어떻게 하는 거야? 로마의 문화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도 15분이면 짧게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 개인적인 공부, 선생님 판서하는 거 잘 따라오셔서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진적고 바이, 진바.